네, 네, 괜찮으시죠? 네, 네, 새 출발 감사합니다. 어, 자, 시황 방송 시작할게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방송하기 전에, 뭐, 다른 유튜브 방송도 한번 봤거든요. 제가 하도 안 봐서, 예, 저는 뭐, 다른 사람 시황을 거의 안 봐요. 안 보는데, 어, 이거, 기술적인 거 말고 좀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뭐 금리가 어떻게 됐다느니 뭐 실적이 어떠하느니 이제 이런 이야기 펀더멘탈이 어떠하니 뭐 이런 이야기를 뭐 계속 안 보다 보니까 한번 좀 저는 이제 차트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니까 뭐 어제까지 시장이 괜찮았는데 오늘 뭐 배신 때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계속 이제 하방이 나온다. 계속 뭐 여기 아직 저점 아니다. 저점 안 나오고 쓸데없이 뭐 상승시킨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뭐냐면은 저점으로 계속 내려와야 되는데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고 근데 다른 시황을 보니까 아이고 이제 올라가려고 뭔가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실망스럽다는 게 이제 대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선 위에서 이렇게 버텼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좀 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랬는데, 이제 밀리니까 뭐 미국 시장이 때문에 아쉽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아까 중에 쭉 보니까 오전에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어떤 측면이 이제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방을 이렇게 보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공부 안 하시 저하고 같이 공부 안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이게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드물어요. 이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보통 가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이제 흔히 말하는 L자 상승이 거의 기본입니다. 차트에서는 시장과 뭐 차트 뭐 상승 모든 거 L자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L자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하락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L자 그러니까 행보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바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락 다음에는 바닥이 있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L자 상승이다 이렇게 말하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이 L자가 이제 얼마나 길냐 짧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번 코로나 때 한번 보여줬는데 이게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저는 이제 이거 이때 V자 상승이 나올 거라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전부 L자라고 할 때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V자 상승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굉장히 드뭅니다. 예, 굉장히 드물고 뭐 그 외에 이제 디테일하게 드릴 수 있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크게 봐서 이렇게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L자 상승으로 봐야 된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L자를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 L자가 나올 때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L자가 나오려고 하면은 일단 저점 인식을 해야 돼요. 저점 신호가. 그래서 첫 번째 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점에서 어떤 중심을 잡고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저점 신호가 처음에 1차적으로 나와줘야 되고요. 저점 신호가 1차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 저점 신호에서부터 바닥 신호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의 어떤 지지력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L자가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첫 번째 저점 인식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지금 하방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점이 나오기 전에는 제가 저점이다 이건 저점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나오기 전에는 일단은 계속 하방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상승이 물론 반가울 때도 있지만은
반갑지 않을 때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바로 이리 올라왔잖아요. 근데 적산병을 만들고 이리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도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게 그것도 깨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면서 저점이 깨지는 거는 방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방어를 하지 않고 만약에 밀렸다, 충분히 내려왔다면은 이게 저점이 인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이게서 충분히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깔짝깔짝 되잖아요. 그러면 깔짝깔짝 되면은 이게 또 저점 깨지고 또 저점 깨지고, 이게 지금 굉장히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자리가 있거든, 자리가. 이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그 시장이 저점을 잡고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경우, 올라갈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동전 10개를 이리 던진단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던져야 되겠죠. 그러면 10번이 전부 다 앞면이 나와야 된다. 그만큼의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저점 잡는 게.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저점이 나와야 되겠죠. 두 번째, 하방 경직이 계속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캔들 패턴, 차트 패턴이 완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평선 정렬까지.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자리가 굉장히 저는 부담스럽다. 왜냐면 이건 이제 계속 제가 시황적으로 나올 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보는 입장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수렴을 하잖아요. 수렴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수렴인 차트가 나타났을 때 바로 밑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런 자리에서는 거리를 조금 두고 내려올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락 목표치가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예 길게 한 번에 내려와서 밑에서 잡아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깔짝깔짝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피곤하고 괴롭고 지칩니다. 이런 게 차트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예 이런 자리에서 투매가 나와서 그냥 큼직하게, 그러니까 최근에 계엄이 있어서 악재도 나왔잖아요. 그 악재를 이용해서 저점을 잡고 올라오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악재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악재가 나와야 될 때 악재가 탁 나와서, 그죠? 크게 뭐 개파락 해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개파락 해가지고 뭐 원봉 투매 나오고, 그죠? 엉망진창으로 나오다가 여기서, 그죠? 어느 정도 너무 이제 하락했었다 싶을 때 뭡니까? 이렇게 양봉 하나, 한 적산병 하나 싹 만들어주면 제가, 야, 이런 데는 여러분 매수해 하셔도 괜찮습니다. 신호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시간은 시간대로, 예, 시간은 시간대로. 코스닥 시장에서 보면 이런 현상이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깔짝깔짝 되다가, 깔짝깔짝 되다가 코스닥에서는 이제 고통스러운 구간만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코로나 때 뭐 빼고, 코로나 때 빼고 평상시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깔짝깔짝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못 올라갑니다. 고점 돌파 못 하잖아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보시면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6일 만에 그냥 여기서 엄청나게 빼버리죠. 예. 6일 만에 그냥 한 20% 확 밀어버리잖아요. 20% 확 밀어버리고, 예, 6일 만에 20%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점 신호 잡히고 나면은 그 다음에 좀 후월해진다. 저점 신호가 나오면 이제 여기서 고점을 뚫어주잖아요. 전고점을. 바닥을 만들고. 그죠. 깔짝깔짝 되다가 힘들어지는 것보다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만에 여기도 보시면은 며칠 만에 그냥 깨질 거 한 10몇 프로 깨지죠. 며칠 안 됐잖아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이네요. 그래 놓고 전고점 다시 돌파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런 그 자리에서는 저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는 과감하게 뭔가 하락할 때는 하락을 해서 충분히 가격을 낮춰준 다음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예. 그래서 그러한 모양새와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시황이 좋았는데 오늘 나쁜, 당연히 오늘 나쁜 거죠. 이래갖고 올라갈 기대를 하면 말이 됩니까, 이게? 저점 신호도 없고, 바닥 신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맨 땅에 헤딩하는 거죠, 이런 차트는. 그래서 제가, 이런 여기서는 시장의 차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하방론자여서가 아니라,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아직 필요한 신호나 필요한 요소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방이 지금 힘든 자리에 와 있다. 그 하방이 바로 나오기에는 힘든 자리에서 자꾸 뭔가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거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전자를 제가 가야 되거든요. 삼성전자 저점이 잡혀야 되거든요. 이제 삼성전자가 일단 선도주기 때문에 저점을 잡아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고 저점 신호 만들고 여기서 저점 신호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치고 올라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서 완벽한 지금 여기 진짜 저점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별로 차트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올려놓으니까 여기서 그냥 내려갔으면 모르겠는데 올려놓으니까 여기서 수렴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차트가 수렴 형태의 차트가 되면서 뭡니까, 이게 밑으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또 다시 거리가 먼 거리까지 하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차트는 먼 거리로 하락을 하면 좀 안 되는 차트예요. 예. 월봉을 너무 심각하게 훼손을 했기 때문에 120선을 깬 적이 삼성전자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 20년간 없던 자리예요. 근데 이렇게 2008년도에 한번 터치하고, 근데 이걸 그냥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저점도 깨지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더 내려오기가 굉장히 힘든 자리에 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하락 목표치가 훨씬 더 멀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차트가 왔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짓 안 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축 미끄러지거나 이렇게 했으면 여기를 중심으로 저점 신호를 만들고 빨리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야 될지 지금 약간 난감해지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뭔가 주가를 방어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뭐 애를 쓰긴 했습니다. 저는 주가를 방어해야 된다고 하면 한다고 하면 방어를 해라는 입장이에요. 이전부터 계속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좀 힘을 쓰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수 방어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코스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드리블을 너무 못하는 거야. 하락을 시킬 때는 확실하게 시켜갖고 피해를 덜 주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하락을 시켰다면 여기 밑에서 하락을 시켜버리겠어요. 한 이틀만 고생 좀 시켜. 예, 그리고 나서 이런 거 하나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냥 이런 거 하나 만들어주면은 밑에 밀렸다가 하루 밀어버리면 그 다음날 회복 다 시켜가지고 복원시켜버리는 이런 강력한 양봉, 긴 꼬리 투매 양봉, 뭐 이런 거 하나 딱 선물해주면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충분한 하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좋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깔짝깔짝 되면 이 시황 보기도 되게 힘들어요. 제가 이거 방향이 아닌데 생각하면서 말할 때가 있거든요.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리블을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저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을 우리가 보면, 지금 미국 시장이 오늘 뭐 지금 선물은 상방으로 돌고 있는데, 그냥 위쪽으로, 오늘 이렇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갭이 이렇게 떠갖고, 만약에 갈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 미국 차트에 지금 나스닥입니다. 그죠? 21선을 계속 여기 터치 한번 했고, 여기 터치하고 또 여기 터치했거든요. 3번 정도 연속적으로 같은 이평선을 터치했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신호가 아니죠. 특히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추세대를 얘네도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이제, 터널이라든지, 뭐, 우리나라는 추세대라고 하죠. 이런 터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밑에를 계속 터치를 했단 말이야. 여러 번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거 버티기가 힘듭니다. 이번엔 깨진 게 맞는데, 올라갔다가 바로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버틴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그냥 내려가겠느냐, 바로 가겠느냐, 약간 회의적이죠. 왜냐하면 여기 연봉이 장대 연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연봉은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왜냐하면 다 물려 있잖아요. 그럼 물려 있으면 이게 바로 그냥 이렇게 탁 치고 올라가는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대체적으로 횡보를 하거나 바닥을 만들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가 지금 워낙 시장이 좀 강한데 여기서 보시면은 최소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밀렸다 가잖아요. 이것도 사실 좀 약간 반칙이죠. 이것도 뭐 최근에 미국 시장이 완전 반칙인데 이런 조그만 이런 그 작은 거도 하나 만들어 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봉 하나 나오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4일, 그죠? 4일 정도 4일 정도 쌍바닥 하나 만드는데 4일 정도 소요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조그만 거라도 하나 만들고, 그죠? 여기서 연속 연봉이 나오잖아. 그런 거라도 하나 만들고 가져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렇게 세게 밀리는 자리에서는, 세게 밀리면은 뭐예요? 바로 바닥을 못 잡고 여기 실패하고 다시 바닥 하나만 만들죠. 여기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 만드는데 아이고 아니구나. 이게 어디 있냐? 여기 있네요. 이 저점 만들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내려오는데 보통 이런 바닥 하나 만드는데 13개 봉 13개 봉이면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렸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자리도 보시면은 연봉이 깊게 내려온 자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밑에 거를 많이 추세대로 밑에 깨고 내려온다면은 그냥 못 올라오고 짱바닥 하나 찍고 올라와줘야 된다고. 최소한 아까 13개라 했잖아요. 예. 뭐 한 5개 6개라도 찍고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 시장은 계속 지금 고점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했습니다. 신고가를 갱신하는데도 우리 시장은 계속 하락만 했잖아요. 신고가를 계속 저점을 만들었죠. 미국은 신고가가 나오고 우리나라는 신저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이 상승해도 못 올라가는데 저기서 조정을 받고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장은 진짜 위험하죠. 4-5개만 캔들 4-5개만 더 상승 못하고 지체하게 되면 우리 시장은 밑을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만약에 한 달 동안에 저점을 잡는데 미국 시장이 저점을 잡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우리 시장은 추가적인 하락이 굉장히 불가피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차트가 준비를 하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 말은 여기 올라갈 때도 보면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잖아요. 한 달 정도. 여기 조그만 것도 하나 만들고 가잖아요. 그렇듯이 여기도 조정을 받으면 이렇게 쌍바닥을 하나 만들고 가잖아요. 큰 조정이 나오면. 그렇듯이 이런 조정이 한 개 나오면 얼마나 지금 우리 시장은 고통을 받겠냐는 거예요. 예. 미국 시장이 상승해도 지금 이 모양인데 미국이 조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밑에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시장을 함부로 좋게 봐서는 안 된다. 미국 시장이 조정이 들어올 것을 생각을 해야죠. 계속 상승할 수만 없잖아. 미국 시장이 조정받으면 우리 시장은 훨씬 더 큰 조정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항상 저점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제가 바로 올라가는 시황은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올라가봤자 미국 시장 또 조정 떨어지면 또 떨어지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지금 하방을 확인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차트마저 이 모양 이 꼬라지로 만들어 놨으니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자리는 굉장히 첫 번째 이제 어저께 제가 저녁에 아침에 와서 시황을 했잖아요. 그게 어저께 뭐냐면 이렇게 추세대를 이탈하는 자리가 나올까봐 그랬는데 어제 양봉이 나왔잖아요. 양봉이 나와서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종가를 보니까 21선에서 밀렸다. 21선 꺾여있고 아무런 캔들만 양봉이지 가격만 조금 올라왔다 뿐이지 이평선이나 어떤 전체 차트를 봐서는 그렇게 어떻게 상승 효과는 거의 없었다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추세대가
추세대를 이탈하다 보니까 다시 추가적인 하락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리 보여지고, 만약에 상방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시 꺾어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저점을 깨고 훨씬 더 크게 내려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보다는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이 자리가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월봉으로 봤을 때 너무 이렇게 많이 밀린 자리다 보니까 크게는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미국이 조금 더 항해를 안 좋은 신호가 나오게 되면은 저점에서 훨씬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떨어지면, 제가 보기에는 떨어지면은 양봉으로 이렇게 꺼집어 보내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내주면서 누가 봐도 저점 신호를 표시를 좀 낼 겁니다. 그렇다 해갖고 마구 그냥 올라가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12월 달에 그냥 긴 꼬리 달고 쭉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려간다 하더라도 1월 달쯤 돼가지고 1월, 2월 달 계속 시간이 지나서 좀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리를 깼을 때는 한 번에 가는 것보다는 저점 인식을 여러 번 하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차트에 대한 예의다. 지난번에 60선을 깼을 때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한 거의 8개월 동안을 이렇게 행보하다 갔고요. 그전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저점 신호가 나왔을 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죠. 예, 반개월 이상 정도 걸린다. 시장의 주도주로서 뭔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도 보시면은 거의 1년 정도 바닥을 만들고 계속 이렇게 움직여 왔고요. 큰 쌍바닥 보이죠. 그리고 이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융위기 때거든요. 이때도 보시면은 한 6개월 정도, 이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저점 인식이 바로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나스닥만 보여드렸는데 다우를 보더라도 그래요. 이렇게 장대 양봉과 음봉의 연속 음봉이기 때문에 바닥을 확실히 만들고 갈 겁니다. 그리고 오늘 상방으로 뜬다 하더라도 저는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렇게 시작했다, 그렇게 하더라도 종가 나중에 올라갈 수는 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내려와서 저점 인식을 하고 바닥을 만들고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조금 이제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 시장에 저점이 안 잡혔기 때문에 저점을 인식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결코 나쁜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도주 중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선도주 중에서는 기아차, 현대차입니다. 어저께인가 혼다하고 닛산이 합쳤다고 하잖아요. 닛산이 되게 차트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 실적이 안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이너스 한 90% 정도 넘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미국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서 판매량이 3위인가 4위인가 그렇잖아요. 그건 뒤집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크게 영향 받을 건 아닌 것 같고, 삼성전자, 현대차는 좀 올라가기 힘든데, 현대차는 벌써 쌍바닥 만들었잖아요. 근데 기아차가 밑에서, 기아차가 열심히 만들어서, 기아차는 오늘이 매수 신호로 봐도 상관은 없다. 이 자리가 20선이거든요, 주봉 20선에서 이렇게 버티면서 뚫어내고, 그리고 이 자리에 버텼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제가 끊어놓은 자리 있잖아요, 이 전고점에서 이렇게 꼬리 물린 자리, 이런 자리, 이 자리,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오늘 저점 되는 자리 있잖아요. 이 부분을 깨면은 좀 기아도 좀 추가적으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냐, 오늘 저점을 지키냐 안 지키냐 기준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저점 신호가 아직 안 나왔다. 그래서 위쪽으로 좀 움직인다 하더라도
저점 신호는 기술적으로 보셔야 된다. 지금은 기술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업황이 어떻고, 뭐, 금리가, 저는 지금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 바닥을 만들 때는 단지 기술적인 움직임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수급이 중요하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수급이 강해야 되잖아요. 뭐 이야기는 다음에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 뭐 뒤에 저기 어디고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종목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왜냐면 시황만 따로 지금 제가 이렇게 빼놓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